안녕하세요. 답답한 며느리에서 사이다 같은 며느리가 된 제 이야기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전쟁 같은 육아와 살림, 그리고 회사 일까지 병행하고 있는 올해 34살이 된 애 둘 엄마입니다. 네,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하나는 이제 겨우 돌 지났고, 큰애는 말을 뭐 하겠어요. 눈 뜨면 다시 눈 감을 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났어요. 사내 커플이었죠. 듬직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반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그 다정함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뜨겁게 연애했고 주변의 축복 속에 결혼해서 에너지 넘치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름 평범하고 행복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저도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분의 똑 닮은 딸, 그러니까 제 손 아래 신우이라는 복병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아이들을 픽업해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녹초가 된 몸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아가, 퇴근했니? 오늘은 여기 들러서 저녁 먹고 가라. 애비도 여기로 오라고 해뒀어. 목소리는 또 얼마나 살가우신지. 하지만 그 살가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저는 이미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애써 밝게 네, 어머님. 안 그래도 뭐 해 먹을까 고민이었는데 잘 됐네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요란할 뿐 부엌에서는 그 어떤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고 식탁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리모컨을 까딱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가 왔냐? 마침 잘 왔다. 저기 콩나물 사다 놨으니 좀 다듬어라. 오늘 저녁은 그걸로 콩나물국 끓이고 냉장고에 있는 걸로 알아서 좀 차려봐. 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따고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꺼내고 계란말이라도 하나 부쳐야 할 것 같아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 와중에 아가씨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군요. 겨우 저녁상을 차려놓으니 그제야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의 레퍼토리는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얼굴 자주 보니 얼마나 좋냐? 나는 너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한다. 내 딸처럼 생각해. 그 말에 옆에 앉은 시누이가 찰떡같이 받아칩니다. 그래 언니, 새언니는 진짜 복받은 줄 알아야 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 딸 같은 식모겠죠. 이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와 뒤처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고 있자니 정말이지 우라가 치밀더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해 먹겠어. 내가 당신 집 식모야?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맨날 밥 차리고 치우고 어머님 진짜 왜 그러시는 건데? 아가씨는 또 어떻고? 어떻게 된 게 둘 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설거지 한번 하는 꼴을 못 봐? 하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딸 같아서 그러시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하냐? 설거지 좀 하면 손목 부러져? 하여튼 당신은 너무 까탈스러워. 말도 어김없이 불청객들이 저희 집 현관벨을 눌렀죠. 시어머니와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큰 아이 목욕을 시키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삼매경이었죠. 그때 돌쟁이 둘째가 안방에서 응가를 했습니다. 어휴, 냄새야. 아가, 둘째 똥 쌌나 보다. 얼른 기저귀 갈아줘라.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욕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큰애 씻기고 있어서 못 나가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나는 기저귀 못 갈아. 냄새 나서 싫어. 네, 저희 시어머니는 손주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결국 저는 젖은 손으로 뛰쳐나가 둘째 기저귀를 갈아야 했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번엔 아가씨 차례였습니다. 제 배를 빤히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더군요. 새언니, 살 좀 빼야겠네. 애 둘 낳았다고 너무 퍼진 거 아니야? 너무 보기 싫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는 애 둘 낳고도 허리에 군살 하나 없었어. 요즘 애들은 관리를 안 해, 관리를. 한술 더 떠 아가씨는 제 남편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오빠 바람나도 난 몰라.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어머, 새언니. 친언니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 왜 그렇게 질색을 해요? 누가 무식하게 먹고 살찔했나? 하더군요.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시아버지까지 불러서 저녁 얻어먹고 가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나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 애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밥상까지 차려내야 돼? 난 언제 쉬냐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하고 하소연하자 신랑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딸 같아서 그러는 거다. 정부 치려고 그러는 거다 하고 말이죠. 매사에 불만이 많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제가 딸 같으시다면 한번 진짜 딸 노릇 제대로 해드려야겠다는 불경스러운 생각이 바로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딸 같다고 했지? 진짜 딸이 어떤 건지, 진짜 친언니 같은 올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주 평일이 되었고 저는 작정하고 칼퇴근을 했습니다. 곧장 시댁으로 향했죠. 배를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는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저 왔어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도 웬일이냐는 표정이셨죠.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밥? 있긴 한데. 냉장고에서 밑반찬 몇 개를 꺼내 식탁에 놓으셨습니다. 그걸 본 저는 인상을 팍 쓰며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엄마, 내가 밥 달랬지. 언제 개밥 달랬어요? 딸이 왔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내놔야지. 네, 저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께는 더 살갑게 다가갔죠. 아빠, 나 통닭 먹고 싶어. 통닭. 빨리 시켜줘. 현기증 난단 말이야.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제 눈치, 시어머니 눈치를 번갈아 보셨고 저는 계속해서 빨리빨리 배고파 죽겠어요. 하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통닭을 시켜 먹고 저는 밤 12시가 다 되도록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예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서야 아가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새언니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나 아가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가씨의 등짝을 힘껏 후려갈기며 소리쳤죠. 야, 이놈의 기집애야. 지금이 몇 시인데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아가씨는 맞은 게 아픈지 아니면 제 행동에 당황한 건지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아니, 애를 왜 때려? 하고 소리치셨죠.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받아쳤습니다. 엄마, 애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올케가 아니라 친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엄마는 내 맘도 몰라주고 너무 서운하네. 네, 그들이 제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아가씨를 쏘아보며 한마디 더 날렸죠.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 아주 그냥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릴 줄 알아. 알았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유유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황당함과 분노가 뒤섞인 고함 소리는 제게 아주 통쾌한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맸지만 저는 당신 엄마가 나 딸 같다면서 딸이 엄마 집에 저녁 먹으러 가서 그 정도도 못해? 하고 쏘아붙이니 깨갱하더군요. 속으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다음 작전을 구상했죠. 그리고 바로 그 주 주말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이 둘을 깨워 부산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주말 아침부터 웬일이냐며 잠투정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예쁘게 입히고 제 가방에는 외출 준비물을 단단히 챙겼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애들 데리고 어머님 댁에 좀 다녀올게. 당신은 좀 더 자.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시댁에 간다니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서자 지난번 평일 저녁의 충격은 잠시 잊으신 건지 아니면 손주들이 반가워서인지 평소처럼 살갑게 맞이하시더군요. 어머,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아이고 예뻐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마침 잘 왔다. 오늘 점심은 시원하게 해물탕이나 해먹자. 냉장고에 어제 사다 놓은 해물 있으니 네가 손질 좀 해라.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최대한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제 선글라스와 작은 파우치를 꺼내 들며 말했죠.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약속? 무슨 약속인데?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 엄마가 맨날 주말에 애들 데리고 안 온다고 서운해하시고 우리 애들 보고 싶어서 목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애들만 딱 맡기고 가려고요. 친정 엄마한테 애들 맡기듯이요.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럼 애들 밥도 좀 잘 챙겨 먹이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아,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쏟아내고는 시어머니가 뭐라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뽀뽀 세례를 퍼부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이들 없이 홀가분한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 못 봤던 영화도 보고 여유롭게 커피도 마셨죠.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애들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설마 당신 손주들인데 굶기기라도 하겠어 하는 배짱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한 번쯤은 제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날 저녁 약속했던 대로 시댁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의 풍경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거실은 아이들 장난감과 과자 부스러기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머리를 산발한 채 소파에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했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고 아가씨는 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님, 아가씨, 우리 애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역시 딸 같고 언니 같은 제가 있으니 든든하시죠? 하고 얄밉게 한마디 던지고는 아이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푹 쉬고 오라며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 주셨다고,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죠. 남편은 그저 우리 엄마가 원래 정이 많아 하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일 저녁 퇴근 시간을 조금 넘겼을 무렵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요. 어머님, 저예요. 오늘 저녁은 또 뭐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요? 지금 우리 애들이랑 같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금방 갈게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급하고 떨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그게 오늘 우리가 집에 아무도 없다. 외출 중이야. 지금 다 밖에 나왔어. 그러니 오늘은 오지 마라. 끊는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집에 없다고 오지 말하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굴 자주 보니 얼마나 좋냐며 딸처럼 생각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인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희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저녁 먹으러 와라, 딸 같아서 그런다 같은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주말 불시 방문도 당연히 사라졌고요. 아가씨는 저만 보면 괜히 움찔거리며 눈치를 봅니다. 남편은 어딘가 분위기가 쌓여진 시댁과 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제게 까탈스럽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많은 서름과 분노,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 위한 저의 처절한 연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사람들은 종종 저보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자신과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언제는 딸 같은 며느리가 좋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딸이 되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원했던 조신하고 순종적인 인형 같은 딸이 아니라 때로는 짜증도 내고 요구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도 하는, 하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진짜 딸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바쁜 워킹맘이지만 적어도 주말 저녁과 휴일 아침의 평화는 되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혹시 지금도 저처럼 답답한 시집살이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주 가끔은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 한 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모든 관계가 제 사연처럼 풀리지는 않겠지만요. 제 길고도 속 시원했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